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쌤 실기 45문항 중 우리가 15문항씩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36번 볼게요. 자,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도끼 방법이 나오네요.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선생님. 자, 편마비 대상 식사도끼 할 때는 자, 1번 볼게요. 식사 도중 질문하여 잘 삼켰는지 확인한다. 식사 도중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다. 자, 침상머리를 90도 아니죠, 쌤. 30에서 60도 우리가 제공하죠. 3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쉬었다 다시 먹인다. 이런 질문들은 선생님 다 틀린 거죠. 자, 식사 중 살에 들리거나 약을 먹고 있는 중에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자, 4번 건강한 쪽을 어느 쪽으로 하여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위로 하였으니까 틀렸겠죠. 아래쪽. 자,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할 때 딱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건강한 쪽은 어느 쪽으로 간다? 밑으로. 마비된 쪽은 위로. 또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을 지지한다. 이 세 가지를 아시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3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비관 주입 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 증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역류하거나 새거나 이럴 때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자, 비관, 다른 말로 경간영양도끼. 그쵸? 선생님, 경간영양도끼. 자, 우리가 보고해야 될 때는 어느 때다? 청색증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구토.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나요, 선생님? 경간영양 될 때 보고할 거 청구아파트. 그쵸? 청구아파트 기억하시면 돼요. 청색증, 구토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보고해야 될 때 40분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뭐다? 비관을 잠근 후 보고한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선생님. 자, 38번 갈게요. 대상자를 대할 때 바른 자세로 맞는 것은? 자,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는 그냥 지나간다?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하는 대상자에게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말을 건다. 이게 관심이다. 자, 2번. 대상자가 자는 동안 수시로 기저귀를 어떻게 한다? 들추지 않는다. 들추지 않는다. 왜?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3번. 대상자를 깨운 뒤 말을 시작한다. 각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렇죠? 깨어난 상태에서 말을 시작한다. 자, 4번.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도록 어떻게 강요한다. 강요하지 않는다. 자, 5번. 소변줄로 인해 억제대를 항상 해준다. 자, 억제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억제대의 피해가 뭐가 있나요, 선생님? 욕창 생기죠. 관절이 굳죠. 굳어버리죠. 선생님, 우리가 골다공증이 생기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억제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자, 39번으로 갈게요. 자, 경구약 복용도끼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두세 번 나눠서 줘야 되겠죠?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라? 두세 번 나눠서 줘라. 자, 잘못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손안에 쥐어준다. 이런 문제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자, 약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는 파킨슨, 손떨림 있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직접 어디에 넣어준다? 입 안에 넣어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손이 입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선생님. 자, 잘못 꺼낸 약은 어떻게 한다?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왜?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자, 물약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네요.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따른다 이러면 틀린 건데 이게 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따르면 이 방향이 어디가 되나요, 선생님? 라벨의 반대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물약은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따른다 아니면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 5번. 물약의 뚜껑을 닫은 후에가 아니라 닫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이 닦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올라갈게요, 선생님. 자, 안약 투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안약 투여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우리가 안약하면 선생님들이 점적액이라는 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선생님. 자, 똑똑똑 떨어지는 약이다. 자, 대상자가 직접 각막에 점막한다. 자, 대상자가 직접 각막에 점안하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안약 같은 경우는 각막에 직접 점안을 하게 되면은 그 약은 쓸 수 없어요, 선생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막에 닿지 않게 몇 cm의 높이에서 하나요, 선생님? 1, 2c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윗눈꺼풀을 아래로 보게 한다. 자,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자, 3번.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왼쪽, 외측. 자, 3번이 답이네요.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 1cm 높이에서 점적한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 1cm 높이에 점적한다. 자, 4번. 눈의 안쪽으로 여러 방울 떨어뜨린다. 아니죠. 중앙이나 외측에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5번. 점한 후 눈을 깜빡여서 안약이 흘러내려오게 한다. 자, 선생님 우리가 점안을 한 후에 안약이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비루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눌러준다. 자, 그래서 지금 약 같은 경우 우리가 녹내장 약 같은 거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털이 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약은 어떻게 한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루관을 꼭 눌러준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41번. 대상자에게 약물 점적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선생님. 자, 1번. 대상자가 치료할 길을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위쪽으로. 그쵸? 위쪽으로. 자, 그 다음에 기약은 뜨거운 물, 뜨거운 거에 틀렸네요, 선생님. 자,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게 우리가 잠깐 온수에 담가 놓는 정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어지러움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자, 3번. 깃바퀴를 무슨 방향?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의 투여가 쉽도록 한다. 자, 후상방. 후상방이라고 하면 깃바퀴에서 선생님 우리가 어느 위치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위치 중에 후상방은 어디다? 여기가 뭐다? 후상방의 위치로 우리가 측면을 따라 약물의 투여가 쉽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자, 작은 솜에 알코올을 묻혀 웨이도를 깨끗이 닦는다. 작은 솜이 아니라 웨이도를 닦을 때는 뭘 사용해야 되나요, 선생님? 면봉. 면봉을 사용하여 우리가 밖에 있는 귀에 웨이도를 닦아야 되겠죠? 자, 5번. 기약을 투여하고 후 입구를 몇 분 동안 눌러준다? 선생님. 기약 투여 후에 우리가 입구를 10분 동안 눌러주나요? 아니죠. 기약을 투여한 후 우리는 5분 정도 누워있는다. 자, 5분 정도 누워있다가, 자, 작은 솜을 끼워놓은 거는 몇 분 뒤에 우리가 제거한다. 작은 솜은 15 내지 20분 뒤에 우리가 제거하죠. 느슨하게 끼워넣었다가 제거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누워있는 거 몇 분간 누워있으라? 5분만. 우리가 작은 솜을 느슨하게 끼워놓은 걸 뺄 때는 몇 분 뒤에 뺀다? 15 내지 20분 뒤에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에서는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분을 기억해야 된다면 5하고 15만 나와요, 선생님. 5분 동안 누워있고 15 내지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넣었던 솜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42번으로 갈게요. 자,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의 배설 돕는 방법이네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침상 배설 돕기 방법이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니까. 자, 1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허리 쪽을 들어서 들으세요라고 말하면 되겠죠. 답은 1번이네요, 선생님. 자, 2번. 소변에서 거품이 날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거품 나거나 혈뇨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거나 소변량이 적거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보고해야 돼요. 자,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이런 질문 하도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이 금방 기억할 거예요. 자, 무릎 덮개를 덮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선생님. 앞뒤가 바뀌었네요. 자, 배설 전에 미리 무릎 덮개를 걷어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선생님? 배설한 후에 우리가 무릎 덮개를 걷어내야 되겠죠. 자, 물티슈로 해음부나 항문주위를 닦는다. 자, 해음부와 항문주위는 뭘로 닦아야 될까요, 선생님? 휴지로 해음부와 항문주위를 닦고 다시 해음부와 우리가 둔부를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자, 우리가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겠죠. 그래서 물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한다? 마른 수건으로 우리가 닦으면 돼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해음부랑 항문주위는 뭐로 닦는다? 휴지로 닦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43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선생님. 이동변기. 선생님들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만 가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동변기 한번 볼게요. 자, 이동변기도 스님들이 너무 많이 아세요. 자, 1번 볼게요. 마비가 있는 쪽으로 이동변기를 둔다? 아니죠. 건강한 쪽. 선생님 기억하시죠? 건강한 쪽. 그 다음에 우리가 30에서 45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게 한다? 자,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를 같게 한다? 일단 답은 맞네요, 선생님. 높이 같게 한다. 선생님 이게 또 뒤에서 또 나오죠, 선생님. 욕조 나올 때 높이가 같은 게 또 나오죠.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도 같게 한다. 자, 3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 씻어주면 큰일 나겠죠, 선생님. 우리가 배설할 때마다 매번 씻어줘야 되겠죠. 자,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호라당 넘어질 수 있겠죠. 어디에 깔아줘야 되나요? 변기 밑에.
밑에 우리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밑에. 자, 대상자 허리를 들지 못하면 바로 눕혀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통과할게요. 생. 이거는 이동 변경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생 올리겠습니다. 자, 44번 문항 같은 건 그냥 답하고 문제 한번 보면 돼요, 선생님. 자,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허리 들 수 없는 대상자 기저귀 갈을 때 무조건 딱 뭐만 기억하면 된다? 옆으로 돌려 눕혀 기저귀를 교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선생님. 자, 1번 한번 볼까요? 피부에 발적이 있으면 염증용구 발라준다. 자, 발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보고해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이불을 발목까지 내린 후에 면도개를 덮는다. 이것도 순서가 잘못됐네요, 선생님. 면도개를 먼저 덮은 후에 이불을 밑으로 살살살 내려야 되겠죠? 자, 4번. 기저귀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자, 대상자 의식과 상관없이 기저귀를 채운다. 가능한 기저귀는 채우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5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사례. 자, 사례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의 구강청결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사례. 기도에 사례 걸리는 경우 구강청결 방법으로 맞는 거죠. 자, 1번. 얼굴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다. 선생님, 얼굴에서 가슴까지 대면 하나도 안 보이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줘야 되나요? 목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슴까지. 자, 그다음 구강청정제. 자, 우리 가글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다 어떻게 한다?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한다. 자, 선생님, 우리가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반드시 누우면 더 큰일 나겠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굳이 누워 있어야 되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선생님, 우리가 심상머리를 어떻게 해요?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주거나 아니면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우리가 앉게 하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자, 4번. 윗니와 잇몸을 먼저 닦는다. 맞네요, 선생님. 이 순서가 가끔 지문으로 나올 때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죠. 이거는 윗니와 잇몸, 아래 잇몸과 그 다음에 선생님 순서는 입, 혀, 볼. 이런 순서로 가죠. 입천정, 혀, 볼. 그래서 윗니, 아랫니, 입, 혀, 볼.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자, 알코올로 입주위를 깨끗이 닦는다. 입주위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부드러운 거 발라준다. 알코올 때문에 틀렸네요, 선생님.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46번에 두발 전용 세정제 나오는데 우리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보시면 돼요. 자, 두발 전용 세정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물수건 사용하면 안 된다. 린스 발라주면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세정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있다죠. 세정제 즉시 사용할 수 있죠. 거품을 내서 빗어준다? 아니죠. 근데 빗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거품을 낸 후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다. 답은 4번이네요.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낸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래서 답은 그냥 보시면 답이 4번이에요, 선생님. 자, 47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대상자의 세수도끼 방법으로 맞는 거네요. 자, 세수도끼 할 때 볼게요. 깃바퀴나 뒷면은 면봉으로 잘 닦는다. 선생님 보세요. 깃바퀴하고 뒷면을 면봉으로 닦으면 면봉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엄청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 틀렸죠? 수건으로 닦아야 되겠죠, 선생님. 자, 수건으로 닦아준다. 자, 코털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깎아주면 돼요, 선생님. 우리가 코털은 깎아줄 수 있어요, 선생님. 깎아준다. 자, 기입구의 기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닦아주면 돼요, 선생님. 기입구의 기지는 닦아주는데 기지를 파는 건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입구의 기지는 닦아주고 기지는 파지 않는다. 기지는 어디서 해야 된다?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선생님. 자, 4번.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는다? 아니죠. 눈곱이 없는 쪽부터 닦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4번, 3번이네요.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48번. 자, 48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 해운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자, 선생님 보시면, 자, 해운부 청결. 1번, 무릎을 펴고 누워서 닦는다. 자, 선생님, 무릎을 펴고 누워서 닦을 수가 없죠, 아예.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릎을 세워야지만 해운부 청결을 닦을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무릎을 세워야 되겠죠.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2번, 분비물에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에 보고하지 않는다. 아니죠. 보고한다. 이상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3번.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낸다. 아니죠. 앞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닦는다. 자, 순서는 어떻게 된다? 요도, 질, 항문의 순으로 닦는다. 자, 요도, 질, 항문의 순으로 닦는다. 이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닦아낸다.
자, 4번. 남성은 은경을 손으로 잡고, 아니죠, 선생님. 뭘로 잡아요?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을 잘 닦는다. 자, 5번. 해음부를 닦을 때는, 선생님 중요하죠.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답은 5번이네요. 자, 선생님 49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자, 우리가 49번에 침상 목욕이 나오네요.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건 하고 나와요. 자, 선생님 보통 보면 침상 목욕, 통목욕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목욕의 기본 원칙만 통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마, 코, 뺨, 눈의 순서로 닦는다. 자, 순서가 틀렸네요. 자, 우리가 순서를 볼게요. 순서는 항상 선생님 뭘 기억해야 된다? 오자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얼굴에 오자가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눈, 코, 뺨, 입 주위. 그 다음에 이마로 올라가요. 자, 이마로 올라갈 때 되면 이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볼게요. 눈, 코, 뺨, 어디? 입 주위예요, 선생님. 그쵸? 그리고 나서 이마로 올라가요, 선생님.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된다? 눈, 코, 뺨. 자, 눈, 코, 뺨, 입주위.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간다? 이마로 가서 이제 뒤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아니죠. 발의 끝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허벅지로. 그 다음에 손끝에서부터 어디로? 팔로. 손끝에서부터 어디로 오나요, 선생님? 팔 쪽으로. 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반대 방향에서 틀린 거죠?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요. 시계 방향. 자, 4번. 옆으로 눕힌 후 둔부에서 목까지. 아니에요. 자, 둔부에서 목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죠. 목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선생님? 둔부. 닦는다. 자, 이 방은 무슨 방향? 원방향. 자, 그럼 우리가 통목욕할 때 선생님 우리가 추가로 좀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발을 닦거나 우리가 닦이는 순서가 있죠, 선생님. 보통 해운부를 마지막에 닦긴 하는데 우리가 통목욕할 때 닦는 순서가 있어요. 자, 통목욕할 때 닦는 순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자,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긴 거부터 기억하면 되겠죠. 자, 우리 통목욕할 때 닦는 순서가 있어요, 선생님. 제일 긴 게 뭘까요, 선생님? 우리가 요양보호사는 물의 온도를 뭘로 확인을 하나요? 손등으로 확인하고 대상자는 물의 온도를 발끝으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닦을 때 우리가 긴 거부터 닦이면 돼요, 선생님. 자, 이렇게 몸이 있어요. 그럼 제일 긴 게 뭘까요, 선생님? 다리. 자, 다리죠. 그 다음 뭘까요, 선생님? 그 다음 두 번째 팔.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몸통.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되나요? 해음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 통목욕할 때 우리가 닦는 순서 제일 긴 거부터 항상 기억해라. 제일 긴 게 뭐다? 다리, 팔, 몸통, 마지막이 뭐다? 해음부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들이 침상목욕, 통목욕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9번 지나서 이제 5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0번.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순서로 맞는 거예요, 선생님. 자, 보면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자, 이건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놨어요. 자, 보시면 자,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첫 번째네요. 자, 휠체어에 잠금장치 한다. 두 번째. 자, 우리가 보통 뭐부터 들어간다? 엉덩이부터 들어간다. 나올 때는 뭐부터 나온다? 다리부터 나온다. 자, 이거는 대상자가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엉덩이부터. 그쵸? 자동차 시트에 앉게 한다. 3번.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리를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평행하게 자동차를 놓고 잠금장치 하고 엉덩이 들어가고 건강한 손으로 잡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다리 들어오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뭐다? 가나다라마. 답은 1번이네요. 자, 선생님 위로 올라갈게요. 자, 선생님 51번부터는 우리가 쉬었다가 한번 다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쉴게요, 선생님.